여러분 12월 1일 쿠팡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인 179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단 나흘 뒤 181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퇴가 아닙니다. 집단 이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10만원 받고 끝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미국에선 회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천문학적 배상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쿠팡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3,370만 명. 이게 대체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2024년 11월 29일 쿠팡은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그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여러분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군가가 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간입니다. 6월 24일 해킹이 시작됐습니다. 11월 6일에 비정상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11월 18일에 쿠팡이 겨우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국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해커는 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내가고 있었습니다. 쿠팡은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했을까요? 더 가관인 건 쿠팡이 11월 18일에 문제를 알았지만 11일이나 지나서야 공지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쿠팡 임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4명이 수십억 원대 쿠팡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빠져나간 겁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쿠팡 경영진은 자신들의 재산부터 챙긴 겁니다. 쿠팡은 처음 공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출이라고 표현했죠. 유출은 빼내간 것이고 노출은 단순히 드러난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언어 조작이었습니다. 11월 30일 박대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단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면 왜 내렸을까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분노한 국민들이 쿠팡 탈퇴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쿠팡 탈퇴 절차는 총 6단계입니다. 마이 쿠팡 접속, 개인정보 확인 수정 클릭,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 회원 탈퇴 찾기, 비밀번호 재입력, 쿠팡 이용 내역 확인 및 설문조사. 가입은 30초, 탈퇴는 30분 걸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지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1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2014년 KT에서 98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법원은 KT가 법정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액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배상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맥도날드 커피 화상 사건에선 286만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선 50억 달러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에키팩스 해킹 사건에선 7억 달러 합의금이 책정됐습니다. 쿠팡의 경우 3,370만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만약 1인당 100달러씩만 배상해도 33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4조 5천억 원입니다. 12월 8일 뉴욕 맨해튼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습니다.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쿠팡은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지분 100%는 미국 법인 쿠팡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 김범석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쿠팡은 완전한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의 관할권 아래 있습니다. 미국 집단소송은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배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말이죠. 즉 3,370만 명 전체가 자동으로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시 사용업일 내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11월 18일에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는 11월 29일, 11일이나 늦었습니다. 미국 로펌 TJS로 그룹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팡의 SEC 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쿠팡 주가는 유출 사건 이후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는 1798만 명이었습니다. 이건 역대 최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5일에는 161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단 나흘 만에 181만 명이 쿠팡을 떠났습니다.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자가 빠져나간 그 시간, 경쟁사들은 반사이익을 누렸습니다. 11번가는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마켓도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도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필요 없다고. 현재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커뮤니티는 30개 이상입니다. 회원수는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법인청은 1인당 20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류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협의회는 김범석 의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범석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한국 IT 기업의 보안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심판입니다. 16억 원의 과징금으로 끝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을 무릎 꿇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뒤 우리는 쿠팡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정 싸움으로 끝까지 버틸 것인가?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권리를 얻는 것이고 그 방향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싸움을 함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기업은 더 이상 소비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대참사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화면을 2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